안녕하세요. 불같이 독서하고 글 쓰고 말하기를 실천하는 불독남입니다. 이번에 나누고자 하는 책은 하이에크의 저서 법, 입법, 그리고 자유입니다. 하이에크는 철저한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자신의 생각을 어필하는데요. 그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제학자를 넘어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깊은 통찰력으로 접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럼 하이에크는 이 책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유주의자인 하이에크는 사회를 존속시키게 하는 근본적인 원천에는 질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그가 말하는 질서란 인위적인 질서가 아니라 자생적인 질서였습니다. 즉,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규칙이 이 사회를 존속시킨다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안에는 구성원들 간에 암묵적으로 합의된 규칙이 있습니다. 재화를 구입할 때에는 적당한 가격을 내야 하고 쌍방이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를 할 때에 남을 속여서는 안 되고 각인에게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해야겠죠. 이와 같이 시장 안에서의 질서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시장 안에 존재했던 규칙들이 점차 효율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A라는 방법이 B라는 방법보다 더욱 효율적이라면 모든 구성원들은 앞으로 A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반면 B라는 방법은 자연스레 도태될 것입니다. 결국 자생적 질서는 진화를 동반합니다. 자유시장 안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규칙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괜찮은 단계로 진화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이에크가 주장하는 자생적 질서를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인위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질서를 계획하고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계획경제 또는 복지국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을 자연 상태로 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계획하려 합니다. 즉, 인간의 이성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완벽하기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를 꼽자면 데카르트, 루소, 토머스 홉스, 케인스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말을 남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의도적인 법을 제외한다면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홉스라는 사람은 법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명령이다 라고 했고요. 케인스는 우리는 관습적인 도덕, 인습, 전통의 지혜를 완전히 거부한다. 어떤 종교적 속박이나 내재적 체계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들은 이성을 절대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성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므로 완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죠. 이러한 흐름은 사회주의의 맥락과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이에크는 사회에 존재하는 전통과 인습들을 오랜 시간 동안 진화되어 온 규칙으로 보았기에 존중했습니다. 반대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들은 자생적 질서를 비이성적이라 경멸하면서 진화가 아닌 이성에 의한 계획과 창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에크는 무엇 때문에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 것일까요? 하이에크는 인간의 구조적 무지를 이유로 듭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죠. 예를 들어 계획경제를 들어볼게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들은 이성을 통하여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고 앞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직종의 일개 노동자들의 생각과 노하우까지 이해하고 있을까요? 절대 모를 겁니다.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을 과연 설계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이에크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를 거부합니다. 국가 개입을 거부하고 사회주의와 복지국가를 반대합니다. 더 나아가 의도적으로 계획하려는 태도를 경고스럽게 지적하기까지 하죠. 여기서 좀 더 하이에크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구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를 계획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를 예측하려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열거하고 이를 적용하려 합니다. 좀 더 붙여 설명하자면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각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이에크가 말하는 자생적 질서는 추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생적 질서는 인위적 질서와는 달리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시장 안에는 각 개인의 무수히 많은 목적들이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자생적 질서는 특정 행동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만 하죠. 이것이 자생적 질서가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리하자면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는 추상적, 일반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의 인위적 질서는 구체적, 의지적, 세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소극적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는 소극적입니다. 서로 다른 개인의 목적이 공존하기에 규칙 역시 소극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반대로 인위적 질서는 적극적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각 개인에게 강요하기에 적극적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대표적으로 공산주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각 개인의 목적을 무시해버린 채 일방적인 행동만을 규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생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는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극과 극입니다. 여기서 자생적 질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메커니즘입니다. 문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인간 사회 안에는 구성원 간에 합의된 규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관행, 관습 또는 전통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들은 각자가 규칙을 준수해 나갈 뿐 자신들이 준수하고 있는 규칙이 어떠한 결과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이 준수하는 규칙이 전체 사회로 이득을 누리게 하는 영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로써 각 개인이 지키던 규칙은 확장되어 일반적인 규칙으로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법으로까지 명문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이에크는 정의의 출처를 자생적 질서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차 개선되는 인간의 행동을 정의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의로운 행동 규칙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위적 질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예측된 결과에서 정의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의지의 산물인 계획이 정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보장제도나 분배를 말할 적에는 항상 정의를 갖다 붙입니다. 사회적 정의, 분배적 정의라고 말이죠. 중요한 건 하이에크는 사회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를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는 발견입니다. 이 말은 자생적 질서 안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발견한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새로운 법이 생겼다 합시다. 그런데
이러한 법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존 사회에 존재했던 진화된 규칙들을 기반으로 제정한 것이지요. 단지 언어 수단으로 명문화시켰을 뿐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민법과 사법 역시도 기존에 존재했던 규칙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이에크에게는 자생적 질서에서 생겨난 민법과 사법을 중요 요소로 보았죠. 그가 말하는 법이란 자유의 법, 즉 노모스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들은 발견이 아닌 창조입니다. 민법과 사법보다는 공공의 이익, 즉 집단의 목적을 둔 공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노모스가 아닌 데시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공법이란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법과 민법은 없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이 제정되는 법들은 어떠한 검증을 통과해야 할까요? 하이에크는 그 수단으로 내재적 비판을 말합니다. 내재적 비판이란 일반성, 보편성 테스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는 건 기존에 있던 규칙들과 잘 조화가 되는지 또는 양립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에 있는 기존의 전통으로서의 진화되어 온 규칙들에 잘 부합하느냐의 말입니다. 만약 부합하지 않다면 법으로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이에크의 관점에서의 법이란 자생적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반대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법을 창조하려 들죠. 마지막으로 자생적 질서는 개인의 영역과 타인의 영역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개인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개인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에 사법과 민법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생적 질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들은 사유재산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공법을 우선시하여 사법과 민법을 폐하려 하는 것처럼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하에 사유재산을 억압하겠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생적 질서를 옹호하는 하이에크의 입장에서는 국가 개입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장 질서에 맡기는 것이 진정 인간의 구조적 무지에 대한 대처라고 본 것이죠. 하이에크는 오히려 시장에 개입하는 인위적 행동을 비판하는데요. 왜냐하면 비대해진 국가는 전체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과 국가에 의존하는 인간들은 판단 능력을 상실한다는 염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이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완벽함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무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입장의 차이가 개인의 생활을 결정하고 국가 간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